혹시 이런 경우 있으신가요? 아이한테 화를 내고 나면 잠든 아이 얼굴 보면서 너무너무 미안해요. 내가 조금만 참을걸. 조금만 더 다정하게 얘기할걸. 그래서 다음날 다짐합니다.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지. 아이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지. 좋은 엄마가 되어야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다짐을 하고도 육아가 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화를 내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자책하게 되죠. 그런데 어쩌면 문제는 우리가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해 라는 생각을 너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좋은 엄마가 되려고 애쓸수록 왜 육아가 더 힘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좋은 엄마를 평가하기 시작했을까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내가 엄마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머릿속에 하나의 기준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이에게 소리 지르면 안 돼. 아이의 감정을 충분히 받아줘야 돼. 책도 많이 읽어줘야 하고 좋은 경험도 많이 시켜줘야 해. 하나하나 보면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문제는 이 좋은 정보들이 어느 순간 하면 좋은 것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머릿속에는 계속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이 모든 말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잘 들어줘야 해, 기다려야 해, 놀아줘야 해, 건강한 음식만 먹여야 해. 공부 습관도 잡아줘야 해. 그런데 우리는 엄마이기 전에 사람이잖아요. 피곤할 때도 있고,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을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날조차 좋은 엄마라면 이래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육아는 아이를 돌보는 일이 아니라 매일 나 자신에게 점수를 매기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에서는 또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와 좋은 엄마여야 한다는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부족했다면 내일 다시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에는 실패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한번 화를 냈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조금 힘들었구나가 아니라 좋은 엄마라면 이러면 안 되는데가 됩니다. 만약에 아이가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그러면 오늘은 좀 많이 봤네가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있다라는 자체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아이와 갈등이 생겨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의 행동을 엄마로서의 능력 전체에 대한 평가로 확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육아가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아이의 모든 행동이 내 성적표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수록 아이의 작은 행동도 그냥 지나가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습니다. 그냥 오늘 입맛이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내가 식습관을 잘못 잡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친구와 다퉜어요. 아이들이 관계를 배우면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인데 혹시 사회성에 문제가 있나? 내가 잘못 키웠나?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하기 싫다고 하면 이러다가 습관을 잘못 잡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되죠. 아이의 현재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미래까지 한꺼번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안해진 부모는 아이를 더 많이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빨리 해. 지금 해야지. 엄마가 몇 번 말했어? 그러다 습관된다? 그런데 아이가 그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부모는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단순히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아이 행동보다 부모 자신의 불안 때문에 더 크게 화를 내기도 하게 됩니다. 우리 화를 내고 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죄책감과 또 다른 후회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아까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러면서 또 다시 다짐하죠. 내일부터는 더 잘해야겠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책감이 항상 우리를 더 좋은 부모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적당한 죄책감은 내 행동을 돌아보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엄마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죄책감이 자기 비난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실제로 부모의 완벽주의와 양육 소진을 다룬 연구에서도 이 둘의 관계에서 양육 죄책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잘하고 싶어서 기준을 높이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고 더 잘하려고 애쓰다가 점점 지치는 순간 이 순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참 역설적으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위해 시작했어요. 화내지 말아야지, 많이 놀아줘야지, 잘 기다려줘야지. 그런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모의 마음에는 여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치면 기다리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평소라면 신발 신자 하고 기다릴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빨리 신어 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후회하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내 여유를 계속 포기했는데 여유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내가 되고 싶지 않았던 엄마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필요한 건 무조건 더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들께 이 질문을 하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아이에게 필요한 걸까? 아니면 내가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필요한 걸까? 오늘 책을 못 읽어줘도 괜찮습니다. 반찬을 제대로 못 챙긴 날도 있을 수 있어요. 아이와 놀아주고 싶지만 혼자 쉬고 싶은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이에게 화를, 짜증을 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했을 때 다시 관계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까 엄마가 너무 크게 말했어. 엄마가 많이 피곤했나 봐. 그래도 너한테 그렇게 말한 건 미안해. 이렇게 다시 관계를 연결할 수 있으면 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부모라기보다 흔들린 뒤에도 다시 돌아오는 부모일 수 있습니다. 요즘 육아가 너무 힘들다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육아를 못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너무 잘하려고 애쓰느라 이미 지쳐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아이에게는 자주 말해줍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어. 다시 하면 돼.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도 이상하게도 부모 자신에게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는데 완벽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이에게도 완벽한 엄마보다 자신의 감정을 알고 실수하면 인정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엄마의 모습이 더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너무 애쓰고 있다면 오늘만큼은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오늘 아이에게 잘했나?가 아니라 나는 오늘 나 자신에게도 괜찮은 엄마였나? 아이를 키우며 생기는 고민들, 앞으로도 아이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육아의 고민상담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다음 고민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